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퇴직한 이후에도 현역 때처럼 활기차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현역 때처럼 활기차게 사는 것, 이거 하나의 로망이죠.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퇴직이 가까우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낙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퇴직한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끈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나름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활기찬 퇴직 후의 삶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어지면서, 꿈이 없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제 나는 뭐냐? 그전 같으면 말이죠, 뭐 승진의 꿈이 있다던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말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퇴직한 이후에 이제 낙담하면서 말이죠, 나의 인생은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당연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척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지도하셨던 교수님께서 저보고 언젠가 만났을 때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듭니다 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늙은 척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늙은 척 하지 마라. 자꾸만 스스로가 말이죠,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뭐 퇴직했는데 뭐 노후라고 하는 게 뭐 뻔하잖아, 이제 뭐 아플 일만 남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낙담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지요. 따라서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과연 이막 인생에는 내가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나의 삶을 갖다가 꾸려갈 것인지 그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은 당연히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상과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세상과 만나세요. 사람과 만나라고 하지 않고 세상과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죠. 사람을 만나라고 하게 되면은 혼자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과연 사람 만나기가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는 그런 푸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지 않고 나는 혼자서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 장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나 혼자서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그게 세상과 만나는 것이죠. 꼭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 만날 때는 명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명함이 없으면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퇴직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과 꿈과 목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함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명함은 아주 번듯합니다.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이렇게 돼 있는데 1인 기업이에요. 저 혼자서 꾸려가는 연구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함이 번듯하기 때문에 남에게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나는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의 대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명함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명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명함이 정체성이에요. 명함은 자신감인과 동시에 자기를 표현하는 명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명함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함도 만드시고 세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을 만드세요. 일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개 퇴직 이후에 한 달의 스케줄표를 보면은 남들이 뭐 약속하는 것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그 일과가 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일상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글 쓰고 책 쓰는 것이 저의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서재, 바로 이 방에 와서 글을 쓰고 자료를 탐색하고 그리고 궁리를 하고 그것을 엮어서 편집을 해서 책을 쓰고 또 유튜브를 하고, 이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이런 일상이 있어야만이 활기차게 됩니다. 그런 일상이 없이 그냥 맥을 놓고 놀다가 놀게 되면은 놀면 놀수록 점점 맥이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활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활력 찰 수가 없습니다.
일상을 만드셔야 여행을 가도 그게 즐거운 겁니다. 늘 노는 사람이 여행을 간다? 그 노는 거나 여행 가는 거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무슨 퇴직한 이후에 꿈이 1위가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이 자기 나름대로의 일거리가 있는 상태에서의 여행이어야 가치가 있고 즐겁지, 그냥 늘 노는 사람이 또 여행을 간다? 즐거울 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즉 소득과 관계되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가지고 일상을 영위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목표와 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세상과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상을 만드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퇴직한 이후에도 현역 때와 마찬가지로 활기차게 살 수 있을지 아닐지가 판가름 납니다. 아무쪼록 말이죠. 퇴직한 이후에도 현역 때처럼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